방금 끝나가지고 지난달에 끝난 지 이제 한 보름 지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코더스아이 온라인 스쿨 3기에서 공부를 했고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팀에서 이제 앱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앱은 프레시 프리지라는 냉장고 속에 뭐가 있는지 망각했을 때 그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몇 개 남았는지 또 아이스크림은 몇 퍼센트 남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앱인데 이 앱이 총 4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중에 저는 좀 비교적 쉬운 코딩을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구입 기록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탭을 맡아서 했고 그다음에 서치바 같은 것도 구현하는데 코딩을 꽤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구현하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장바구니 담기고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냉장고에 담기거나 지워지는 거 이런 것들도 코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코딩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아요.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었어가지고 이런 앱에다가 아이콘들 넣었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처음에 없었을 때 좀 지금도 당연히 너무나 아마추어지만 정말 아마추어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 별거 아니지만 몇 개 넣었더니 좀 완성도 높아 보여서 그런 거 디자인을 했었고요. 저는 앱을 배우게 된 계기가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아이패드 앱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흥미를 느껴서 사실 처음엔 책을 사서 봤거든요. 고전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게 초보자를 위한 거였는데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이 보는 이런 아주 쉬운 책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책도 봤고요. 첫 코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보고 블록 코딩도 좀 배웠었어요. 스크래치하고 엔트리 같은 것도 배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더사이를 만나가지고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첫 코딩이나 뭐 블록 코딩 같은 거 엔트리 스크래치 이런 거 배우시면 좋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수백 시간의 동영상이 앞으로 보실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영상 강의를 잘 시청하시라는 거 그리고 주석을 좀 달시면 좋다는 거 그다음 히그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강의는 되도록이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끝까지 다 보시길 추천드려요. 당연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앞부분에 뭐 튜플이나 이넘이나 클로저 이런 개념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앱을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연습해 볼 때는 앱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처음부터 앱의 사이클이라든지 MVC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강의까지 반드시 다 들으셔야지 첫 삽을 여러분들의 앱을 개발하는 첫 삽을 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최대한 빨리 들으셨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저는 코딩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진짜 블럭 코딩 같은 것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이드 프로젝트라고 책에 보시면 앱데브 책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를 저만의 방법으로 다 주석을 달았어요. 한 코드 한 코드마다 얘는 어디에서 불러온 거고 어떤 값이 할당되고 어떤 함수가 호출된 거고 이런 걸 다 적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게 저처럼 처음으로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따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모르거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석을 달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의 초반에 여러분들이 아마 히그 동영상이 숙제로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히그를 많이 보신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완성도 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보드에서 나중에 UI 디자인을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시면 컨스트레인이나 스택으로 묶다 보면은 수정하는 게 처음에 완벽하게 해놓는 게 더 좋거든요. 수정하는 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피그에 맞게 잘 해놓으시면 저희 팀은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3개의 화면이 프로토타입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완성된 앱인데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수정을 여러 번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완성도 있게 좀 만들어 봤었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 이런 수정을 좀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얘가 처음에 시뮬레이터 돌릴 때는 몰랐는데 디바이스에 핸드폰에 물려서 얘를 실행시켜 보니까 다크 모드가 되더라고요. 코딩은 주로 밤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 모드가 됐을 때 어색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랬었냐면 그래픽 디자인이 전부 다 불투명하게 디자인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투명도를 조절해서 반투명하게 오퍼서티를 한 50% 미만으로 해서 넣으면 다크 모드일 때도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드렸습니다.
코딩을 배운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코딩을 하다가 이런 코딩을 보고 5분, 10분 동안 물끄러미 흐뭇하게 바라보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몇 번. 내가 이런 코딩을 하다니. 버튼이 온오프로 토글되는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조건문을 써가지고 코딩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런 기억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Everyone can code라고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하게 되었으면 하는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런 스위프트 교육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니, 적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족 중에 한 명만이라도 코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아마도 저처럼 좀 뭔가 내가 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거를 앱으로 한번 편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앱들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앱 쓰고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쓰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세상, 재미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더스 하이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 배우신다면 그런 세상이 좀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강 기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투자하셨나요? 적어도 한 1시간 정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보고 조금씩 따라하고 꼬박꼬박. 제가 조금 이렇게 몰아서 뭐 하고 하면은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40대가 넘어가니까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느껴져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적어도 1시간 꼭 하겠다 이렇게 하고 주말에 조금 많이 하고 2~3시간씩 이상 많이 하고, 이제 가이드 프로젝트라고, 방금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건 애플파이라고 그 단어 맞추는 게임이었거든요. 그거 할 때부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하면 3~4시간, 5시간까지도 하나 따라하는데 걸렸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간간히. 그럼 본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같이 병행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영어학원에서 와이프랑 일을 하고요. 그래서 한 1시 출근하고 7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고 애들 밥 먹이고 그다음에 애들 재우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공부했죠. 멋있으십니다. 이번 기수는 인원이 많아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3팀, 4팀 정도 됐었는데, 여기는 네, 거의 7, 8팀 이상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포스터 세션 이럴 때도 혹시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면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